제가 어린 시절에 수업 시간을 떠올려 보면요. 어떤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문제를 풀었거나 이랬을 때 선생님들 반응이, 어, 항상 막 그렇게 막 칭찬을 많이 해주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정말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당연히 칭찬을 해주셨죠. 저도 칭찬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누가 보아도 좀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것을 해도, 조금 부족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어떤 자기가 쓴 글을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간단한 문제를 풀었을 때 선생님들께서, 잘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쟤 어떡하지? 이런 표정과 말투가 묻어났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친구는 더 주눅이 들어서 더 못하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 칭찬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글쓰기 첨삭해주면서 정말 잘하는 아이들 글을 보면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아쉬운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 더 잘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 칭찬해주는 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칭찬할 거리를 끌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고래도 칭찬받으면 막 춤을 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아무리 못하는 친구여도, 그리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실력이 좀 모자라네 하는 친구들도 칭찬을 받으면 내가 칭찬을 받았네? 나 이쪽에 조금 잘하는 부분이 있나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착각일지언정 어쨌든 그 아이가 다시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도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뭐냐면요. 잘하는 친구들 칭찬해주는 건 당연히 잘 하고요. 조금 실력이 모자라거나 잘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엉뚱한 답변을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기보다는요, 그거 이상해 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 땡땡이는 그렇게 해석을 했구나.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우리 땡땡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창의적인 글을 쓴 건 정말 훌륭한 것 같아. 참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칭찬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조금 그렇죠? 하지만 그 친구에게 저는 이제 분명히 전달을 했죠. 그 친구가 생각한 거 창의적이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하지만 그 친구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틀렸어 어떡해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쓴 글들이 좀 창의적이었구나, 독특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을 갖게 제가 이제 리드를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분위기와 말투와 그리고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성격까지도 잘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상대방의 기질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했을 때 이 친구가 잘 받아들일까 하는 것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칭찬해주는 글쓰기를 하게 되면 어떤 아이든 간에 내가 글쓰기를 너무 못해, 글쓰기 선생님한테 매일 지적만 받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건 나 잘한다고 했어,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어, 그렇지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방향으로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칭찬해주는 글쓰기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직접 아이들 글쓰기를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저희 아이 가르쳤을 때 했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아이가 어떤 글을 써왔을 때 많이 아쉽단 말이죠. 어른들 눈에는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잘 쓰는 아이들 빼고는 대부분 어른들 눈에는 좀 아쉬워요. 어떤 내용을 너무 조금 썼다거나 아니면 좀 엉뚱한 답변을 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투가 아니라 우리 땡땡이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선생님 생각은, 엄마 생각은 이런 거였어. 근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했네. 너무 훌륭해.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어. 이렇게 이제 칭찬을 조금 섞어주는 거죠. 칭찬해주는 글쓰기를 하면 아이가 포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어른들 눈에는 당연히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들이 실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른이라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어른인 우리가 굉장히 전문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이죠. 그래서 아이의 의지를 꺾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들이 못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을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글씨를 참 예쁘게 잘 썼구나 라든가 어쩜 이렇게 멋진 표현을 했어 라던가 엄마는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땡땡이는 정말 특별한 생각을 했구나. 그 특별한 생각이 글에 묻어나네. 참 잘했어 라고 이제 칭찬을 끌어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글쓰기 실력이 늘어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리부터 기를 죽일 필요는 없어요. 기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 나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어. 지금 옛날보다 실력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그랬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몫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너 이런 거 너무 이거 왜 여기서 이렇게 썼어? 라는 게 아니라 좀 독특한 표현이야. 그리고 글씨 참 잘 썼어. 그리고 지난번보다 2줄이나 더 썼네? 이렇게 어떻게든 칭찬거리를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람이 쓰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 생겨난답니다. 칭찬해주는 글쓰기의 장점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칭찬해 줍시다. 저도 아이들 레슨하면서 많이 칭찬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엘로이브 온라인 글쓰기 레슨이었습니다.